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답과 임야입니다. 총 3필지인데요. 토지 전체 면적은 약 1200평입니다. 감정 가격 14억에서 현재 최저가 무려 1억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많이 내려와 있죠? 자, 이 물건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고요. 또 이 물건에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물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 서대구 2024 타경 31024 물건 번호 2번입니다.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우롱리에 있는 토지인데요. 감정가 14억 2,400이었고요. 현재 최저가는 12%인 1억 6,762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매각길 5월 15일이고요. 토지 면적은 3필지 1,235평입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 보시면 보존녹지, 자연녹지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농지법 제8조 규정이 적용된 농지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요한다는 규정이죠. 감정평가서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총 3필지입니다. 임야 1341제곱미터, 답이 3864제곱미터하고 221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자연녹지의 보존녹지, 자연녹지입니다. 지적도 보시면 이렇게 총 3필지입니다. 요게 임야고요. 여기 2번과 3번이 답입니다. 3번은 좀 작은 면적의 토지고요. 주로 이제 큰 면적이 바로 2번 토지가 되겠는데 이렇게 길게 세로로 늘어져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전경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이렇게 깔려 있고 저 멀리 주택도 있죠. 그래서 현황 도로가 현재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현황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답은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현재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입로 통해서 저 멀리 주택이 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주택이 있는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건데 이 주택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현재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달성군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착공신고는 되어 있고 아직 사용 승인되기 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 완벽하게 이렇게 완공까지 이르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진입로는 어느 정도 공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이렇게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매각에서 제외되는 거죠. 2층짜리 단독주택이고요. 창고동도 하나 있고요. 자, 물건명세서 보시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건물 법정상권 성립할 여지 있음. 법정상권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농취증 필요합니다. 제시의 건물 매각에서 제외가 되고요. 네,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은요, 물건 위치는 여기 이제 대구 광역 시내고요. 광역 시내에서 거리는 한 1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롱리 시내고요. 물건지 보시면 주택은 바로 여기쯤 건축이 되어 있죠. 여기 현황도로 있고요. 현황도를 통해서 주택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바로 주택이 여기쯤 지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네, 일단은 법정상권 성립 여부부터 확인을 하면 지금 건물에 대한 소유자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저당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고 그때부터 건축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 건물은 아직 등기가 없으니까 건축주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2018년도에 두 명이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정모 씨하고 여기 박모 씨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당 설정 보면 2018년도 6월 5일 날 그저당이 하나 설정이 돼 있죠. 그런데 과연 2018년도 6월 5일 날 이미 건물이 존재했었느냐, 그리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2018년도 6월 5일 날 어쨌든 이때 건물이 존재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 건물에 대한 건축주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달성군청이 확인을 해보니까 건축주가 뒤에 설정된 요 근저당에 대한 요 채무자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인 하모 씨거든요. 하모 씨. 그런데 이 대상 부동산에 대출을 받는데 소유자가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하모 씨를 채무자로 대출받았다?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이제 이 하 씨와 소유자인 이 정모 씨 간에 무슨 관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성은 다르지만. 그런데 이 하모 씨가 건축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건축주인 하 씨고
토지 소유주는 이 정모 씨와 박모 씨거든요. 정 씨와 박 씨가 2분의 1 공동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정리하면요. 토지에 대해서 정 씨와 박 씨가 2018년도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성군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건축 허가를 2019년에 했고 건축주는 다행히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허 씨였습니다. 2018년도에 소유권 취득하고 저당 설정 당시 그리고 소유권 이전과 그 저당이 모두 2018년도에 이루어졌었어요. 이 당시에는 건물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고요. 건축허가 2019년도에 됐으니까. 그리고 건물에 대한 소유자도 지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토지를 낙찰받은 분이 이 건물 건축주를 상대로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아직까지는 소유자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도 할 수 있고요. 부당이득 지급을 하지 않으면 촉탁으로 일단 등기를 해야겠죠. 이 정도 건물 상태면 촉탁으로 등기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찰받으면 되겠죠. 아니면 철거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 건축주와 합의를 통해서 매수해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요 이제 건물을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용 승인 받으려면 결국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관련된 판례 보시면 2010도 2296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 점을 종합하면 토지와 그 토지의 건축주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 사항이 확정된 매각허가 결정서,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 서류는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실은 이게 경매 절차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허가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각 대상에 토지와 건축물 포함되어 있을 때 기존 건축주의 동의 없이 매각허가 결정문과 매각된 완납 서류로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건축주한테 비용 청구하게 되면 많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건축주 명의 변경하게 서류 달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주겠어요. 돈을 많이 달라 그러겠지. 이렇게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낙찰받았다면 그 가능하지만 토지만 경락받은 경우, 토지만 그렇죠?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시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매각허가 결정서에 매각된 완납 서류 포함되는지 그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허가 후 토목공사만 이루어져 외관상 건축물 외형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제출한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된 완납 서류를 건축법 시행규칙 11조 1항 1호에 따른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습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근거로 이렇게 밑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 허가 등을 받아 착공 신고한 뒤 건축물로서의 외형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토목공사만 이루어진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라면 아직 외형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은 해당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각허가 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비추어 볼 때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은 매각허가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 서류로는 건축물의 권리관계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토지만 낙찰받았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그렇다는 건 결국은 매각허가 결정문과 매각대금 완납 서류로만은 건축주 명의 변경이 안 된다. 기존의 건축주한테 그 서류 달라 그러면 당연히 비용을 많이 요구하겠죠. 결국은 내가 낙찰받았을 때 그 대상 토지와 건축물이 완공 상태에 이르러서 매각 대상에 이게 포함이 돼 있었다. 결국은 등기가 돼 있어야겠죠. 건물의 외관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에는 이 완성되지 않은 건축물이 매각에 포함됐을 리가 없기 때문에 매각허가 결정문과 매각되고 완납 서류로만은
건축주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건물을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매수해 오면서 건축주 관계자 명의 변경 서류까지 함께 받아와야겠죠. 물론 비용을 지불하거나 해서. 네, 이렇게 그 토지가 경매로 나올 때는요,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있을 때 사실은 좋은 점도 있죠. 이미 인허가 요건을 다 갖췄고 도로를 냈을 것이고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토지만 낙찰받고 나서 그 건축주에게 나한테 넘겨라 라고 하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공사비, 인허가 비용 이거 다 요구할 거 아니에요.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 사유로 부당이득 청구를 통해서 경매로 가거나 대신 이제 그 경매로 가려면 이게 미등기이기 때문에 촉탁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미등기를 촉탁으로 등기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정도까지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촉탁으로 등기를 내서 경매에 기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되고 건물만 매각되다 보면 감정가도 매우 낮게 나왔을 것이고 유찰도 여러 차례 이루어지게 되면 건물을 저가에 매수해 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건물 상태가 너무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철거 판결받아서 철거 집행으로 갈 수도 있겠죠. 법정선권 성립은 안 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억짜리가 1억대까지 유찰된 대구에 있던 닷과 임야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경공매에 대해서는요, 다양한 경매와 공매와 관련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잘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평일 주간에 시간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총 4회에 걸쳐서 경매를 마스터할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진행하게 되는 수업이고요. 이론 수업 3회, 3시간씩 3회하고 실제 입찰을 진행하는 법원 현장 학습까지 총 4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에 관련된 기초 과정들 차근차근 배워나가실 수 있는 과정이니까요. 경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 오시면 아주 쉽고 재미있게 경매를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올 한 해는요,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경매를 배워두시면 투자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 링크는 아래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개강일은요, 현재 5월 21일 수요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에 개강하니까요. 아래 링크 통해서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